오늘은 망할 뻔한 에어비앤비 숙소 매출을 어떻게 7배까지 높였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가 3달 동안 예약이 한 건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100개 넘는 숙소를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이 안 되는 숙소는 이 3가지 경쟁력이 밀리더라고요. 인테리어, 사진, 요금. 이 3가지가 예약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사례를 통해서 객단가랑 예약률을 동시에 높이는 인테리어 전략, 그리고 알고리즘 노출과 클릭률 20배 높이는 사진 세팅 방법, 마지막으로 일주일 만에 매출 7배 높인 요금 전략까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 숙소는 예약이 안 들어오나요? 에어비앤비 다들 잘 된다고 하던데 저는 왜 안 되나요? 혹은 오픈빨 끝나고 에어비앤비 상단 노출에서 내려올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궁금증에 대해서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코칭해 드린 분들이 숙소가 훨씬 예뻐졌어요. 예약률이 높아졌어요. 매출이 올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에 있는 생숙 원룸을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 차별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 매출과 예약률이 다른 주변에 있는 숙소보다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 수강생이 오픈한 숙소인데요. 어떠신가요? 좀 괜찮은가요? 그럼 주변 숙소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숙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밋밋하고 포인트 되는 부분이 크게 없죠. 이곳은 침대랑 테이블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의자도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단정하긴 한데 포인트가 되는 한방이 없습니다. 세 번째도 이 커튼 퀄리티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시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썼지만 이 컨셉 자체가 일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숙소 수준을 봤을 때요. 인테리어에 힘을 주면 확실히 차별화가 되겠다. 그리고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인테리어에 힘을 준다는 뜻이 꼭 돈을 많이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컨셉을 확실히 잡고 소품과 배치 선정을 잘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확실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 숙소를 보면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또 한옥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소품도 다 통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출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 숙소 평일 객단가를 보면 3만 원도 있고 9만 원도 있습니다. 다양한데요. 제 수강생 숙소는 10만 원의 객단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비싼데 예약은 가장 높은 편이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도 달라집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두 번째 숙소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기준이 3월 9일 기준으로 제가 본 것이라서 그 이유만 따져보면 3월 9일부터 31일까지 매출이 다른 곳은 21만 원에서 높으면 144만 원 정도인데 이제 우리 숙소를 보면 189만 원, 그러니까 190만 원 가까이 나왔죠. 지난 1월 기준으로 보면요. 비수기인데도 매출이 200만 원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2월, 3월부터는 이제 장박도 꽤 들어와서 수원역에 있는 원룸, 생숙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의 매출과 예약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업 운영할 때 객단가랑 예약률 동시에 높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객단가를 높이면 예약률은 떨어지기 마련이라서 보통 예약률 높이려면 객단가를 낮추고 그러면 또 수익성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수강생 사례에서는 인테리어를 차별화해서 객단가를 높이면서도 예약률을 높이는데 이제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투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예약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이들 인테리어에 신경 쓰시잖아요. 그런데 사진이 별로면 예약이 아예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게스트는 사진으로만 숙소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숙소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 오픈한 곳이고요. 경쟁 심하기로 유명한 마포구에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좀 떨어진 비핵심 지역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오픈한 곳인데요. 이 스토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빠르게 숙소를 등록하기 위해서 세팅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AI로 사진을 보정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퀄리티가 아까 사진 찍은 거에 비해서 낮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조회수가 11%가 더 낮게 나왔어요. 보시면 이 점선이 이제 주변 숙소고요. 이 실선이 제 숙소의 조회수예요. 그래서 평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조회수가 왜 중요할까요? 조회수는 곧 클릭률인데요. 에어비앤비 예약 과정은 클릭이 없으면 절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예약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조회수, 예약, 매출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엉망이어서 고객이 클릭하지 않는다면은 애초에 예약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숙소 사진을 미리 섭외를 한 사진 작가를 불러서 촬영을 했고요. 이제 사진 교체 후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제 숙소의 조회수가 경쟁 숙소보다 445%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어비앤비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했더니 이렇게 2500% 더 높게 조회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테리어지만 사진에 따라서 이렇게 조회수가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3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도 좋고 사진도 잘 찍었죠? 위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광안역과 광안리 해수욕장 사이에 있는 곳이었고요. 주변 숙소 예약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강생이 가져온 해당 숙소는요, 3달간 예약이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바로 요금입니다. 주변에 객단가가 12만원에서 14만원 사이였는데요. 해당 숙소는 객단가가 22만원이었어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비용을 더 많이 들였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객단가를 높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투입 비용도 높고 다른 곳보다 내 숙소가 좀 더 괜찮아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 생각일 뿐입니다. 게스트는 주변 숙소와 비교해요. 그래서 고객의 눈높이에 벗어나지 않는 경쟁력 있는 요금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숙소는 요금을 주변 수준으로 맞췄거든요. 그 결과 딱 일주일 만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오릅니다. 이 1월 19일 기준으로 보시면 저에게 딱 코칭을 요청하셨을 당시 상황인데 이 이후에 예약이 2월 달에 딱 한 건 있고 3, 4월에 또 아예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월 매출은 63만 8천원, 2월도 비슷한 수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수정 후에 보시면 예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딱 일주일 만에 1월 매출은 200만원 가까이 됐고요. 2월 매출이 460만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3월, 4월, 5월에도 예약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어떤가요? 정말 중요한 점은 인테리어, 사진, 요금 이 3가지를 충족을 했을 때 내 숙소가 주변 숙소에 비해서 더 게스트를 많이 끌어올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다음으로 심화 과정을 살펴볼게요. 대전 외도민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인기 있는 편의시설을 숙소에 반영을 해서 매출을 높인 사례입니다. 자, 에어비앤비에 보시면 이렇게 편의시설 필터가 있습니다. 가급적 여기에 있는 편의시설은 다 갖추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와이파이가 있는 숙소를 예약하고 싶은 게스트는 이 편의시설 필터에서 와이파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와이파이가 없는 숙소는 검색 결과에 아예 뜨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숙소가 멋있어도 주방이 없거나 헤어드라이어가 없거나 건조기가 없는 그런 숙소는 없는 것 때문에 예약 자체가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검색을 해보니까 좀 특이하게 편의시설에 주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위 6개 숙소 중에 이 3개 숙소가 테이블을 썸네일로 해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을 찾는 게스트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함께 숙소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숙소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소를 내 숙소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다이닝 테이블 사진을 두 번째 썸네일로 올렸고, 그리고 원래는 이 와인잔이랑 케이크 이런 게 세팅이 안 돼 있었는데 이거를 세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기존 썸네일이었고요. 아래쪽이 개선된 후입니다. 자, 그럼 매출은 높아졌을까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코칭 전에 이제 11월 100만 원 정도 했던 매출이 코칭 후에 이렇게 높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다른 플랫폼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거의 반 정도 예약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확장 욕구가 뿜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분은 지금 3호기를 준비 중이세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결국에 에어비앤비 매출은 이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인테리어, 사진, 요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하고요. 여러분의 숙박업이 성공하도록 앞으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